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누나 컴퓨터 카메라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다행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및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가능성 등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죠. 다우지수 플러스 1.98%, S&P 500 지수 플러스 1.86%, 나스닥 지수 플러스 1.59%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투자자의 날을 연자리에서 올해 순이자 이익이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예상치가 500억 달러라고 이제 했는데 그 수치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죠. 제러미 바눔 JP모건 체이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큰 그림으로 보면 단기적인 신용 전망이 특히 미국 소비자 부문에서 여전히 강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JP모건 체이스 주가 6%나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금융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우리나라 은행주들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어제장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 모두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뭐 한번 이어서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주, 금융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정권은 아무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가 부과한 제재 관세 조치에 대해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를 내리는 게 물가 상승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라고 경제팀에 지시했고 이미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마켓츠닷컴의 닐 윌슨 수석시장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아시아에서 나온 관세에 대한 언급은 시장에서 이 일시적인 낙관론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약세장을 되돌리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이렇게 시장 반등이 나온 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베어드의 루스 메이필드 애널리스트는 CNBC에 지난 몇 주간 이러한 반등은 여러 차례 실패했다. 널리 알려진 모든 역풍, 즉 저성장, 높은 밸류에이션, 금리 상승, 침체 우려와 같은 이런 역풍을 고려할 때 지속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기준선이 더 높아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도 지금 일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 계속 지난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모두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죠. 즉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방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좀 잡혔다라고 보는 것처럼 상방 역시 답답하게 막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에 맞게 대응하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4월 전미활동지수는 전월 0.36보다 개선된 0.47로 집계되었어요. 수치가 0을 웃돌면 역사적인 성장 추세 이상의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50은 다소 밑돌았습니다. 국제유가도 체크해 볼게요. 이날 WTI 7월 인도분 가격이네요, 벌써.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01달러 플러스 0.01% 상승한 110.2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냥 강보합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슬슬 원유의 흐름이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원유 쪽 레버리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인버스 쪽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볼까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서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 4%대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143.11달러에 이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애플 주가는 이 회사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위탁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기사도 중간중간 봤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관련주들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또 강하게 상승해 주면서 다시금 140불대에 안착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알파벳 역시 3%대, 2%대 정말 또 괜찮게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주들의 이 반등세가 강하지는 못합니다. 엄청 강하게 예전처럼 그 전날의 음봉, 그 전날의 음봉을 모두 다 싹 다 잡아먹는 강한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정말 상승 장악형 반전 캔들,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조금씩 저점 유입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거는 보여지네요. 이러다가 근데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다가 상승 위에가 막히고 또 밀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 좀 그런 약세장이 확실히 약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낍니다. 테슬라 역시 낙폭과대였지만서도 그걸 잡아내지 못하고 1.66%만 상승한 674.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이 주가가 단기 반등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서 단기 반등은 노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강세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하방에 있을 때 살짝 줍줍하고 단기 반등 나왔을 때 청산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가져갈 거 아닌 이상은 굳이 장기 투자용 신규 진입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장은 한 번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계속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봐도 알겠지만 항상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빠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정말 이때부터 너무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뭐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이겠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잡혀주지 않을까, 지금은 한 번은 잡혀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계속 미국 증시장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장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장이 상승했다 보니까 또 오늘 우리나라장 갭상승 출발할 확률 또한 있어요. 사실 갭상승 출발한다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종목별로 떴을 때 뭐 단기 수익 챙기면 상관이 없지만 한번 뜨면은 기관과 외국인에서 한번 또 물량을 쑥 차익 실현할 물량을 내면서 지수가 또 이렇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좀 종가에 많이 끌어올렸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도 매도량이 별로 없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과연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좀 지켜보면서 종목별로 계속 체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흐름 살아있는 종목들 우리가 계속 끌고 가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냐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종목들 구분하고 공부하려면 주식 누나랑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이따 라방에서 만나요. 이상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